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영상을 많이 틀고 있는데요.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 또 블로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레저와 관계된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또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합적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스포츠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은 스포츠 초강대국이 됐을까? 그래서 한 1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스턴이라는 도시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스턴으로 출발해서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스포츠가 성장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으로 가시죠. 네, 우선 이제 그 보스턴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스포츠가 발전되는 데는 우선 유럽 스포츠가 이제 도입이 미국으로 됐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그 영국이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도 일부분 있었고 또 캐나다 쪽은 또 프랑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 들어왔던 일종의 신체 활동, 체육, 스포츠 활동들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의 변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라운더스와 크리켓 같은 것들이 미국에 접목되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변형이 됐고, 미식축구가 영국의 럭비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도 또 미국화된 거죠. 이런 형태로 미국 문화에 맞게 그 스포츠 활동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그 스포츠 활동은 특히 남북 전쟁 이후로 굉장히 확산되게 됩니다. 특히 팀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 농구, 미식축구 같은 그 스포츠 활동들이 미국인의 삶 속에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스포츠가 발전되고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대학하고 두 번째가 YMCA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YMCA라고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종로에 가면 YMCA 회관 크게 있잖아요. 바로 그 YMCA입니다. 농구는 이 YMCA에서 발명이 돼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구는 YMCA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미식축구는 그 럭비 규칙이 대학에서 새롭게 정립되면서 미국화된 럭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포츠는 이 두 기관이 상당히 중요했다. 또한 기술과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이 미국의 스포츠를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실시간으로 미국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 스포츠가 미국민의 그 생활 양식과 상당히 맞았어요. 그래서 더 인기를 얻게 되었죠. 특히 1940년대, 60년대에는 흑인 선수들이 또 주류 스포츠에 진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40년 이전에는 사실 흑인들의 그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러나 이들이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통합이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측면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아주 유명한 선수는 야구의 바로 제키 로빈슨 선수였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죠. 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는 것은 바로 스포츠를 통한 인종 통합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스포츠가 집힌 이 인종 통합의 불씨가 미국을 저렇게
일종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870년부터 1900년까지 보스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870년대 보스턴이 도체스터와 같은 주변의 지역을 병합해서 크게 도시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스턴 하면 유명한 게 바로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이러한 대학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보스턴 대학교가 시내에 1869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872년에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유력신문이 또 창간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그 유명한 헨리 워즈워스나 롱펠로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도 보스턴을 근거지로 활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변화의 아주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계 많은 이민자들이 보스턴에서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직종에 근무하게 되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보스턴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존의 양키라는 계층과 이민자 계층 간의 관계가 복잡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1880년대 보스턴은 여러 시장들이 교체되면서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으나 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렸지만 존 데이와 같은 사업가가 도시에 중요한 야구장을 짓고 야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스턴은 19세기 후반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섬유 산업과 관련된 많은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 공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가 활성화하게 되고 시장이 또 활성화되게 되고 도시가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스턴의 주요 어떤 산업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게 되고 또한 교통이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도시 성장이 1870년부터 1900년 초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대 보스턴의 그 스포츠를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야구입니다. 이 야구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보자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1868년에 보스턴이 그 인근 록스베리를 병합하면서 점점 도시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9년 사우스엔드의 유니언 그라운드가 건설되면서 야구 경기를 위한 전문 경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야구의 인기를 얻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19세기 후반 보스턴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의 중산층이라는 계급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산층 계급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섬유 공장들이 들어오고 또한 여기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유통부터 시작해서 판매책부터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소위 이해 관계자들이 만들어져 중산층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죠. 이들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야구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1년 바로 보스턴 레드 스타킹스 클럽이 설립되게 되고 이는 아마추어 야구에서 벗어나서 프로야구로 전환되는 중요한 클럽이 됩니다. 당시 이 클럽은 15,000달러의 자본금을 모아서 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러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보스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스포츠의 태동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876년 보스턴 레드 스타킹스, 현 보스턴 레드삭스죠. 이게 창단되고 메이저리그 야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유명한 구단이 바로 펜웨이 파크죠. 이 펜웨이 파크가 1912년 야구 팬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특히 그린 몬스터라 불리는 왼쪽 담장은 지금까지도
타자들의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한 이 보스턴 학교 스포츠가 발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공립학교 보스턴 라틴 스쿨을 포함해서 보스턴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 하버드 대학교, 미국 최초의 대학이자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보스턴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들이 보스턴의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를 매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1852년에 미국 최초의 대학 스포츠 경기인 조정을 개최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보스턴은 셀틱스, 농구팀 셀틱스로 또 유명하죠. 특히 이제 보스턴 셀틱스는 17번의 NBA 우승, 놀라운 이 우승 배너가 미국 스포츠의 상징적 도시로 보스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스턴은 미국 스포츠의 역사 전통을 간직한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뒤로 가겠습니다. 1880년대 보스턴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됐다고 했죠. 그래서 1880년대 보스턴의 인구는 36만 2,839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인구 같지만 상당히 많은 인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또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업화와 사회운동이 일어나면서 보스턴이 1872년 대화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이 좀 불탔습니다. 1873년에는 금융공황의 여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스턴은 이와 같은 대화재나 금융공황을 잘 이겨내면서 결국 미국 최고의 고도로 남게 되고요. 또한 보스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말이 끄는 철도 차량이 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이 철도 차량을 끌었죠. 그 철도 차량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로 도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증기기관차 식의 시스템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1980년대 보스턴 야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구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하게 되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80년대 보스턴 야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때 이 규칙이 제대로 규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내야 야구 규칙, 아웃 규칙, 9이닝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야구의 규칙이 이때 만들어졌고, 이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보스턴 야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다른 형태의 야구가 아니라 지금 현대화된 야구 형태를 만든 게 바로 보스턴이었다. 또 야구는 사회적 통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이 있는 주는 바로 매사추세츠 주인데요. 이 주에는 주의회가 보스턴 레드 스타킹스를 공식적으로 법인화해서 팀을 또 운영하기도 했고,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도박이나 음주 금지 정책까지 주의회가 함께 운동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50년까지의 보스턴의 스포츠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1880년대 또 보스턴에는 또 다른 팀이 생기죠. 보스턴 브레이브스라는 팀. 그래서 이게 보스턴 브레이브스는 원래 1871년도에 내셔널리그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사우스 엔드 그라운드를 홈 구장으로 사용해서 보스턴의 여러 팀들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890년대에 이제 미국도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급여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고, 선수들한테 이제 돈 주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때 또 새로운 리그, 플레이어스 리그라는 그런 리그도 생겼는데, 이 리그는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이후로 미국에는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현재 이 양대 리그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되죠. 1901년도에는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창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의 일원으로 보스턴 레드삭스가 창단되고, 이 팀이 바로 이 페네이 파크에서 홈구장으로 이용하면서 전설적인 팀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1914년 그 보스턴 브레이브스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1914년 시즌 초반 꼴찌에서 시작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스턴 팬들을 열광시키죠. 그 이후 1915년부터 19년은 바로 그 유명한 베이브 루스가 이 레드삭스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베이비 루스는 레드삭스에서 투수로 활약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바로 1920년 뉴욕 양키스로 베이비 루스가 이적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레드삭스는 우승을 무려 84년 동안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1903년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역시 레드삭스죠.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는 당시 보스턴 아메리칸스였는데 이게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월드 시리즈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꺾고 우승했고 1903년 보스턴 아메리칸스 팀으로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로 바꿨죠. 1903년 보스턴이 첫 월드 시리즈 경기를 치른 홈구장이 바로 헌팅턴 애비뉴 그라운드였고 이게 야구사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통합된 첫 대에서 보스턴이 우승을 하죠.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해서 이게 또 의미 있는 또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1914년 바로 보스턴 브레이브스의 우승을 언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라클 브레이브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보스턴 브레이브스가 이때 우승 14년에 우승할 때는요. 시즌 초반 최하위에서 출발해서 내셔널리그 우승 월드 시리즈 스왑 우승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왑 승을 하는 데에 제물은 바로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였다. 그러니까 스왑이니까 4전 전승으로 우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시즌 초반 꼴등이 리그 우승, 월드 시리즈 우승. 그것도 스왑으로 대단한 역할을 해서 이게 보스턴 팬들이 기절하겠죠. 1924년에는 그 NHL 하키죠. 아이스 하키 리그가 이제 미국 최초의 팀이 보스턴 브루인스가 드디어 창단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 미국 스포츠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창단 당시 보스턴 브루인스는 그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고 특히 이제 이 브루인스가 보스턴 가든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홈구장을 쓰게 되고 현재까지도 보스턴의 여러 가지 그 아이스하키 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20년에서 40년까지 보스턴 스포츠의 성장과 변화를 좀 이야기하면 보스턴 브루인스가 창단된 게 1924년. 그리고 이제 보스턴은 여러 NFL 팀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불독이라든지 보스턴 레드스킨스를 운영했으나 팬들의 이제 관심이 좀 부족했어요. 얘네들은 NFL을 다른 도시로 또 이전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유명한 대공황,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스포츠는 점차 인종 통합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제키 로빈슨이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백인들의 바로 놀이터라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바로 이거죠. 베이비 루스와 밤비노의 저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학생들이 의외로 이 밤비노의 저주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어제 수업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알고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86년 동안 보스턴 레드삭스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 루스가 1920년에 양키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루스 있을 때 레드삭스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여러 번 우승시켰어요. 4,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루스가 있었던 레드삭스는 천하무적이었는데 19년에 양키스로 하고 20년부터 베이비 루스가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밤비노의 저주였어요. 보스턴 레드삭스는 무려 86년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 못합니다. 드디어 2004년도에 우승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우승할 때는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를 꺾고서 우승했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950년대 보스턴은 역시 농구가 발전했던 그 때였습니다. 1946년 그 유명한 보스턴 셀틱스가 창단됐고요. 이 팀이 이후 빌 러셀, 레드 아우백과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뛰었고, 특히 이 빌 러셀은 아주 인기 있는 선수였습니다. 1956년 드래프트에서 선발돼서 이 빌 러셀은 셀틱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유명한 선수였어요. 또한 그 NFL 프랜차이즈의 문제들도 조금은 이제 있었어요. 물론 이제 농구뿐만이 아니라 이 NFL도 약간 쇠퇴하는 부분이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가 NBA를 지배했던 게 1957년부터 1969년이다. 빌 러셀이 역시 유명했고, 그때도 전설적 감독이 레드 아우백 감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셀틱스의 빌 러셀과 레드 아우백 감독이 있는 13년 동안 11번이나 NBA 챔피언십을 차지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미칠 수밖에 없어요. 농구팀이 13년 동안 11번 우승하죠. 그러니까 야구가 좀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베이비 루스 있을 때 진짜 4, 5년 동안에 3, 4번 우승을 하는 거죠. 월드 시리즈. 막 이러한 팀을 갖고 있는 보스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저희가 보스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보스턴의 스포츠 사적 의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스포츠의 프로스포츠의 요람이다. 보스턴은 미국 프로스포츠의 요람이죠.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다양한 종목의 역사적 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스턴입니다. 또한 보스턴은 열정적 응원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중에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보스턴 보스턴 야구 팬의 얘기예요. 연애를 못해 야구 때문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스턴은 스포츠 팬들, 광적 팬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 보스턴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잘하는 팀들이 많으니까요. 레드삭스, 셀틱스, 브루인스, 패트리어츠 엄청납니다. 결국 보스턴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결속을 추구하는 놀라운 팀을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보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보스턴으로 좀 떠나봤는데요. 우리가 미국 스포츠가 왜 강한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떠나야 할 도시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여러분들 보스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조금 빠르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스턴은 한 번 정도 더 흥미를 갖고 그 팀들을 꼼꼼히 보시면 미국 스포츠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